한반도 최남단 서귀포 앞바다를 지키는 섬들이 있습니다. 문득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생길 만큼 가깝게 자리하고 있죠. 시시각각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는 그 섬들을 사진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섬들은 다른 육지의 섬이랑 또 다릅니다. 맑은 바다, 그리고 정말 다양한 구름에서 빚어지는 그 빛의 색감들이 아주 좋아요. 네, 저는 제주 호구가 인연이 돼서 제주에 내려오게 됐거든요. 정말 뜻하지 않게 제주의 아름다운 광경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특히나 서귀포에 있다 보니 서귀포의 아름다운 섬, 범섬, 문섬, 섭섬, 정말 다양한 섬들을 보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차로 한 바퀴 돌면서 제주의 다양한 풍경을 찍으면서 정말 제주가 좋고 아름답구나. 제주와 인연이 닿은 지 3년. 멀리서 보기만 했던 섬으로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숲의 섬이 그를 부릅니다. 섬으로 가는 날, 바다엔 어느새 봄이 서성이는 듯 날이 좋습니다. 오늘은 눈도 마치 그치고 굉장히 맑은 날이라 바다 색깔도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고 또 푸르게 보이네요. 겨울인데도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귀포의 섬을 연구해온 두 식물 전문가가 길라잡인데요. 시원스레 배가 출발하자 가슴이 두근두근. 생각만 했지 직접 섬에 들어가는 건 처음입니다. 날씨 최고입니다. 오늘 이런 날씨에 범섬을 찾는다는 건 행운이에요. 제가 범섬을 바라보면 인사를 꼭 했거든요. 범섬 안녕하고 차 안에서. 근데 그 인사를 제가 보기에도 몇백 번 한 것 같아요. 근데 범섬이 제 그 인사말을 들었는지 저를 오늘 꼭 초대하는 느낌이에요. 법환 포구에서 배로 10여 분 거리. 범섬은 바다에서 한라산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서귀포 앞바다의 섬들 중에서 주상절리가 가장 발달한 곳입니다. 제주도가 현무암으로 이뤄진 데 반해 이곳 범섬과 문섬 등 주변 섬들은 조면암질 용암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범섬은 높이 80m, 남북으로 580m, 동서로는 450m의 폭을 가진 화산섬이죠. 조면암질 용암류는 분출하면서 멀리 흐르지 못하고 화구 주변에서 굳어버리는데요. 그렇게 단 한 번의 화산 활동으로 범섬이 탄생했습니다. 자, 이 해식 동물인데요. 여기가 아까 뭐지? 돼지 코 같은데요? 콧구멍을 닮은 해식 동굴과 어우러진 푸른 바다. 신비로운 풍경을 감상하는 사이 범섬에 도착했습니다. 섭섬, 문섬, 이쪽 범섬은 이렇게 조면암질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기둥이 이렇게 다 서 있잖아요. 기둥처럼. 네. 그래서 요거를 주상절리라 그러는데 저기 단면이 딱 있잖아요. 잘라져 나온 단면. 근데 그 단면은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지금 기둥이 연결돼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아니요. 이것이 이게 이만한 큰 통에 네. 용암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네. 그 전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네. 지금 요 중간 부분만 지금 나가. 주상절리는
용암이 흐르다 굳어버린 돌기둥들이 오랜 세월 바람과 파도에 떨어져 나간 단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섬, 문섬, 섭섬 요거는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생물권 보전지역 해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겹쳐서 보호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소중한 자산으로 잘 가꿔야 될 것 같아요. 제주의 남쪽 서귀포 앞바다에 자리한 삼형제 같은 섬. 범섬, 섭섬, 문섬은 삼중의 보호제도 속에 지켜지고 일반인의 출입도 엄격히 제한될 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중 서귀포에서 보면 호랑이가 웅크린 모습을 닮았다는 섬이 범섬입니다. 밧줄 있다 그랬잖아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매달려서 올라가면 위험하니까. 여기를 또 올라가야 되는 거죠. 주상절기 대단하네요. 밧줄에 의지해 수직의 주상절리를 올라갑니다. 암벽 타기를 하듯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바위산을 타는데요. 20여 미터 짧은 구간이지만 수직의 절벽인지라 아찔하기만 하네요. 범섬은 전 해안이 이렇게 절벽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신의 영역임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만 눈이 북서면 다 이쪽만 눈이 있네. 힘을 쳐가지고. 뜻이 겨울, 여긴 봄. 여기는 눈이 하나도 없네요. 제주시의 폭설은 딴 세상의 일인 듯 섬에는 따스한 기운이 가득한데요. 사실 범섬은 한반도에서 봄이 가장 먼저 오는 곳이랍니다. 범섬 끝에 자리한 소나무 두 그룹. 김민수 작가가 유난히 정성을 기울여 사진을 찍는데요. 매일 아침 범섬을 바라보며 찍은 사진 속에 이 소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정이 들었나 봅니다. 가까이에서 직접 보는 소나무의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멀리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다가 가까이 와서 뭐 만나게 되는 그런 기분이네요. 저는 이제 멀리서 볼 때는 여기가 평지일 줄 알았어요. 들어와서 이렇게 평지는 아니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는 동물의 흔적이 있잖아요. 토끼똥. 구름 찾아보면 이게 있어요. 여기. 토끼! 토끼! 갑작스런 침입자들 때문에 화들짝 놀란 모양입니다. 범섬에는 수십 마리 야생 토끼들이 굴을 파서 살고 있답니다. 빠르다. 요거는 뭐 새집이네. 세장이네. 세집이. 겨울에는 이제 새집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따스한 기운이 감돌고 고사리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범섬은 제주도에만 자생하는 돌토끼 고사리들의 천국입니다. 이건 다 고사리 종류입니다. 이것도 다. 지금 돌토끼 고사리예요. 이거는 육지는 없습니다. 예. 육지는 없고 제주도에는 이렇게 잡초처럼 많이 있습니다. 겨울에도 돌토끼 고사리가 대규모로 자생하는 건 따뜻한 기후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확 불락진 데는 아무래도 제주도 쪽이 좀 따뜻하다고 봐야 되죠. 본섬보다는. 가파른 벼랑, 바위 틈에서도 생명의 뿌리를 내린 연화 바위설. 범섬의 귀한 식물 중 하나인데 바위에 핀 연꽃을 닮았다고 하네요. 저거는 바위연꽃은 우리 이 범섬에서 볼 수 있는 박달목서, 저거 바위연꽃 이렇게 희귀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모진 바람살을 살짝 막아주는 벌어진 돌 틈에서 원추리가 초록의 잎을 피워내며 봄마중을 나왔네요.
그리고 벌써 원줄이 싹이 이렇게 난 거 보니까 아무래도 봄은 남쪽에서 오는 건 확실합니다. 원줄이 재배다. 재배다. 한라산은 아직 하얀 눈모자를 쓴 겨울의 끝자락. 서귀포 앞바다 범섬에서는 제일 먼저 따스한 봄을 맞을 채비로 분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난이라 그러는데 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고사리 종류입니다. 고사리 식구들. 콩을 이렇게 반으로 탁 짜게 놓은 같이 이렇게 보이면 네. 콩짝의 덩굴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콩짝의 덩굴. 예예예.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뒤집으면 포자가 이렇게 달달달달 달려 네, 있어요.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 완벽하게 포자가 이렇게 완벽한 상태로 네. 달려 있는 때는 요때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네, 예, 예. 요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배웠네요. 범섬의 정상부는 비교적 평평합니다. 이 땅에 경계를 지었던 돌들이 흩어져 있는데요. 5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살았던 흔적입니다. 이건 이제 사람들 살았던 네, 이 흔적이죠. 이거는. 경계. 네, 경계석인가요? 경계석으로 하시는 여기는 뭔가를 키웠을 것 같고요. 내가 왜 여기 돼지를 길렀다고 내가 확신을 하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도토구리. 돼지 냄새는 안 해. 납니까? 느낌에. 여기는 이렇게 해서 돼지가 볼일을 보면 여기 와서 먹고. 제주의 화장실인 통시의 흔적. 다듬어진 돌과 비석들, 가축을 키우며 살았던 사람들의 그리 오래지 않은 자취가 선명합니다. 여기는 진짜 사람들이 살았을 법만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런 데를 밭을 형성을 했겠죠. 여기 기록에는 고구마하고 보리를 심었다 이렇게 네네. 심으면서 살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물은 물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생존의 필수 조건, 물이 있었기에 범섬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이었습니다. 선생님 나 보니까 이거 되게 멋있네요. 이거는 제주도의 바닷가 부근에만 살고 있는 우묵사슬의 피라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나무죠. 수령이 굉장히 오래됐고 그러니까 이게 용천수입니다. 예, 이게 용천수입니다. 이게 애기입니다. 이거를 직수원으로 여기가 사람이 살았던 거죠. 그쪽에는 보면은 다 물에 좋아하는 식물들만 있어요. 일단 다 물 좋아하는 식물. 요거는 식물. 요것도 물 좋아하는 식물. 그러니까 오로지 요 부분만 물이 있기 때문에 물 좋아하는 식물들만 살아요. 범섬의 남쪽 끝자락에서 나는 용천수는 애기물이라 불립니다. 곶자왈에서 땅속 깊이 스며든 물이 지표와 만나 솟아나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범섬에서도 생명의 물, 용천수가 솟아납니다. 제주 지하수의 작은 시스템인 셈이죠. 생명수를 중심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작은 생태계의 현장이 바로 범섬입니다. 갈대잖아요. 이 갈대가 있을 수가 없는 지역인데 물이 있으니까 물이 갈대가 있으니까. 아니에요. 정개구리 풀 같은데? 신기하고 이건 물이 없으면 얘네가 살 수 없는 거니까. 제주도를 크게 아니 육지는 크게 와서 강이 흐르고 제주도는 또 조그맣게 봤을 때 그 우리가 같은 용천수라고 하는 지하수가 흐르고 또 마찬가지 여기도 그 작은 단위로 또 보면 되죠. 결국에는 우리 제주도의 그 지하수가 생성돼서 뭐 용천수로 솟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에게 물은 존재의 근원이죠. 물이 없다면 나무도 풀도 새도 동물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조건은 평등합니다. 당연히
사람에게도 물은 생명수. 범섬에 그 소중한 생명수가 흐릅니다. 요 물이 진짜 그야말로 사람한테도 그렇지만은 동물, 특히 새, 또 토끼 이런 데의 생명수죠. 여기 와서 보니까는 굉장히 사람들이 살아 있었고 옛날 역사가 있었고 문화가 있었고 또 죽어할 수 있었던 어느 정도 삶의 흔적들이 있는 거 보니까 범섬은 어떤 자연 생태학적인 면도 있지만은 인문학적 또 역사적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섬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처음 느꼈습니다. 늘 와보고 싶었던 곳 범섬. 오늘은 범섬에서 바라보이는 또 다른 섬들을 사진에 담아봅니다. 쾌청한 하늘 아래 줄줄이 섬들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다시 바다를 가르며 배를 달립니다. 범섬만큼이나 중요한 보존 가치를 지닌 문섬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새끼섬과 본섬으로 이루어진 문섬은 울창한 난대 상록수림으로 덮여 있는데요. 제주도 지정 문화재 기념물 제45호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문섬의 가치는 수중에서도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데요. 난류가 흘러 사계절 아열대성 어류가 서식하고 60여 종의 희귀산호가 자라는 수중 생태계의 보고랍니다. 문섬을 지나 섭섬으로 향합니다. 깎아지른 바위 벼랑으로 둘러싸인 초록의 섬 섭섬이 자태를 드러냅니다. 가장 높은 곳의 해발 고도는 150여 미터. 불리는 이름도 몇 개씩 되는 섬이죠. 섭섬. 옛날에는 숲섬이라고 해서 했다더라고요. 그 말이 맞습니다. 숲섬에서 그러니까 섭섬. 섭섬이라 그러기도 하고 섭섬이라 그러기도 하고 삼도라 그러기도 네. 하고 신도, 뭐 설피섬 이 부르는 이름이 많습니다. 근데 주로 이 동네에서 섭섬이라 그러니까 섭섬이라. 예.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섬. 숲의 섬, 숲섬이라고 불릴만 하죠. 이 작은 섬에 사는 식물만 180여 종. 서귀포의 중요한 식생 보호지 중 하나로 섬 자체가 천연의 숲입니다. 여기가 완벽한 곶잘 같아요. 가장 먼저 섭섬의 대표 식물 파초 이렵을 찾아 나섰는데요. 와, 파초 1년 많다. 우리나라 유일의 파초 이렵 자생지. 정부는 1960년대 멸종됐던 것을 복원시키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이거는 과로 얘기하자면 꼬리고사리과에 속하는 이름은 파초 1렵이에요. 넙고사리라고. 일명 넙고사리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왜 이게 중요한 식물이 되냐면 이게 원래는 아열대 남방계 식물들이에요. 네. 근데 이 섭섬이 우리나라의 가장 북한 게 가장 북쪽에 자랄 수 있는 데가 섭섬입니다. 이 본섬도 제주도 본섬도 아니에요. 새순 나올 때는 엄청 이뻐. 요거는 여기서 나는 거요? 예, 새순은 여기에서 이렇게. 예, 이런 거는 굴락이죠. 굴락이라고 해요. 네, 굴락. 예. 섬장고사리 굴락. 예? 축 늘어진 그 식물 하나 있었는데 그 맹문나즙이 그 열매입니다. 이게. 다 떨어지다가 몇 방울 남았네요. 인간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빛깔이네요. 인위적으로 만들려면 진짜 어려운 색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또 내가 금방 또 하나 또 씨앗을 또 발견했는데요. 네. 이렇게 보면 여기에 또 하나 있죠. 보여요? 이건 또 빨간색이네. 예, 이건 빨간색이죠.
이거는 산호수라는 식물, 산호수. 박사님 눈엔 다 잘 이런 게 어떻게 보여요? 이 나무 진짜 제일 큰 나무 아니에요? 여기서? 네, 여기서 이거 아주 큰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야, 오늘 본 중에서 제일 큰 나무 같은데. 네.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이거. 재볼까요? 네. 3명 될까요? 3명 될까, 안 될까? 3명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야, 그래요. 돼요? 안다. 다 안다요. 안 닿죠? 야, 6m 가까이 된 거네, 5m. 한 80. 제주도에만 있는 단팔수 나무고요. 이 단팔수 나무는 림 자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데가 있어요. 천지연 폭포 단팔수 림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여간 이 섭섬에는 이런 난대수종들이 많아가지고 이 섬 자체, 파초일료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 보호되고 있는 게 여실역에서 증명이 됩니다. 너무 우람합니다. 서귀포 일대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 가운데 하나. 새삼 인간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합니다. 근데 나무는 안 보이고. 열매만 떨어져 있네요? 딸기요? 예예예. 섭섬에서 처음 발견돼 섭섬 딸기라는 이름을 얻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식물이랍니다. 그럼 여기서는 얘들이 자생적으로 자라고 네. 있던 거잖아요. 이런 거는 실은 식물이 어딘가에 고립이 되면 종이 새로운 종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부작이 되거나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아마 이 섭섬 같은 경우도 찾아보면 아마 미기록 식물들이 꽤 나올 겁니다. 끝없이 나오는 보물 창고처럼 처음 보는 식물들이 나타납니다.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새로운 발견이요. 지금 이렇게 꽃 필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사적화 식물에 이렇게 크고 겨울에 이렇게 이런 애들이 이제 보통 밀서초라고 하는 것이 바닷가 근처에 있거든요. 밀사초라고 하는 게. 근데 이거는 밀사초는 꽃이 이제 한 봄이 돼야 이제 꽃이 피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겨울인데 이렇게 꽃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새로운 식물들의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의미를 지키는 건 제주의 자연을 지키는 일일 겁니다. 정말 새로운데요? 그리고 이렇게 미기록된 이름들에게 또 이렇게 발견하고 이름을 또 붙여주고 굉장히 그 두 선생님들의 어떤 노고와 가치가 정말 놀랐습니다. 그 중요한 게 종의 피난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운데 살 수 있는 식물들이 지금 우리 제주도 저지대에 이미 뭐 도로가 생기고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고 밭을 만들고 해서 숲이 거의 없잖아요, 저지대에. 근데 얘네들이 살고 싶어도 숲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섬이라든지 계곡이라든지 오름이 있음으로써 걔네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자생지를 제공해 준다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가 되는 거죠. 식물의 보고, 서귀포의 섬들은 영원한 제주의 미래여야 합니다. 그 미래를 지키는 길에 이제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